작은 서점. 하이에니스에서 앨리스 성으로 가는 페리안. 어밀리아 로머는 손톱에 노란색 매니큐어를 바르고 칠이 마르기를 기다리면서 전임자의 메모를 훑어본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게브리얼 제빈의 소설 섬에 있는 서점 첫 문장으로 작은 서점 문 열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섬에 있는 작은 서점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독서 모임과 저자 사인회, 또 책과 담을 쌓은 사람들까지 동네 서점은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매개체가 되는데요. 서점 간판에는 이런 글귀도 붙어 있다죠. 인간은 섬이 아니다. 한 권의 책은 하나의 세상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인스타그램 문자와 모바일 통해서 남기실 수 있는데요. 문자 번호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유진의 책갈피. 에세이 우리가 반짝이는 계절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장유진 작가님 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청취자 김수지님께서 우리 장유진 작가님과의 이 방송 재밌게 잘 들었다고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4222님께서도 오늘 밤 작은 서점에서 웨딩드레스 사사 들으니까 공감됩니다. 오늘도 귀하고 소중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상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장유진 작가님이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책들 다들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뿌듯해요. 그리고 중간중간 읽어주시는 부분 이렇게 막 가슴 속에 많이 이렇게 새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너무 좋아요. 네. 그렇죠? 읽고 듣고 좋으시면 네. 또 직접 제가 소개하는 게 책의 전체 내용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또 책을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책을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소설가 게브리얼 제빈의 미국 소설가예요. 네. 섬에 있는 서점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이 책 이제 추천해 주셔서 열심히 읽었는데 이게 정말 가독성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페이지 터너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너무 잘 읽히죠. 그러니까 매번 제가 뭐 또 저래라고 말씀 들으실 수 있겠는데 모든 책들이 다 좋아요. 우리 작가님들이. 제가 추천했기 때문에. 네, 다 해주시는 책도 다 좋은데 이 책은 뭔가 정말 좋은 책이구나. 그렇죠. 네, 이건 정말 두고두고 구입을 책을 해서 나중에 한 번 더 읽고 친구한테 빌려주고 하고 싶은 그런 책으로. 정말 지금. 이 책이야말로 네. 소개하기 전에 일단 사세요, 여러분. 정말 후회 없는 책이니까 예. 네, 너무 재밌습니다. 예. 이 게브리얼 제빈? 네. 이 작가는 이제 미국 소설가죠. 네. 나이가 77년생이에요. 네. 그래서 뉴욕에서 태어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하버드 대생이군요. 네. 이 주인공들이 이제 하버드 대학을 나온. 네, 다른 장편 소설에도 좀 그런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꼭 한 명씩 나오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제가 작년에 저희 신우가 네. LA에 살아가지고 그 집에 놀러 갔었어요. 네. 근데 그 대형 서점 같은데 가서 게브리얼 제빈 책이 있나? 네. 원서를 한번 사보고 싶어서 주석구리에다 딱 꺼냈는데 하필 사인본이 있는 거예요. 어머! 이거 진짜 친필 사인본이냐고 물어봤더니 중고 서점 책이 아니라요? 그냥 대형 서점 체인에서 예. 이거 친필 사인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인데. 그래서 한국에도 많이 번역이 됐어요. 장편 소설을 주로 쓰시는데 일단 섬에 있는 서점 그리고
영제인 영이라는 소설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이것도 다음에 언젠가 한번 달아보고 싶어요. 네. 한국에서는 비바 제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고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강추하는 소설가고 제가 이 장편 소설은 사실 처음이잖아요. 지금 소개하는 게. 그렇네요. 이걸 하고 싶었던 이유가 우리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 네. PD님께서 저한테 섭외 전화가 오셨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섭외 전화에서 PD님이 하셨던 말도 잊히지가 않아요. 언젠가 나중에 뭐라고 소개할 수 있으면 소개하고 싶은데 처음 듣는 얘기. 네. 네. 그래서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되게 막 후벼 팠어요. 제 마음을. 뭐라고 했는데 아직 동의를 얻지 않았기 네, 때문에 다음에 한번 동의 얻고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네네. 당혹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티저 광고도 아니고. 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이 서점이란다. 이 책을 딱 떠올렸어요. 이런 책, 섬에 있는 서점에 나오는 네. 이런 아일랜드 서점 같은 라디오를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는 이제 이 책을 소개까지 하게 될 줄 몰랐지만 네. 계속 이거 언젠가는 한 번은 해야겠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도 하면서 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이 이 책 같다. 섬에 있는 서점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뭐 많은 뭐 드라마, 예능 뭐 이런 것들이 각광받고 있는 이 섬 같은 네. 이런 방송국에서 네. 진짜 이런 이 귀한 이런 책을 다루는 이 시간, 섬에 있는 서점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네. 정말 딱 이렇게 좀 맞는. 그러니까 왜 여기서도 이 주인공이 우리 동네에 이 서점 아니면 서점이 하나도 없어. 그쵸, 상상하기가 섬이잖아요. 싫어. 상상하기가 싫어. 그러니까요. 좀 유일한 지금 책 프로그램으로서 우리 섬 속에 있는 네. 네, 프로그램, 네, 서점 프로그램입니다. 뭔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책을 사실 어떻게 소개할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은 제가 너무 의미도 있는 소설인데 네. 재미만 봐도 너무 재밌는 소설이라서 이 스포일러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스포일러에 되게 민감한 성격이거든요. 네. 그 이유가 있는 게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과학 시간에 과학 선생님이 그 영화 식스센스의 갑자기 결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그건 좀 너무 하시잖아요. 그 제가 네. 중학생이었으니까 아직 네. 그거 못 봤고 네. 근데 그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니 이 공교육의 현장에서 선생님이 40명 데려다 놓고 이래도 되는 거야? 네. 이 명작을 즐길 권리를 박탈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스포일러 너무너무 민감해서 네. 무슨 영화 하면 일부러 아무것도 안 찾아보고 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 네. 책에 대해서도 인터뷰할 때 이거 결말은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꼭 얘기하고. 식스센스의 결말을 얘기하는 거는 거의 뭐 범죄 행위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못 봤다니까요. 근데 이제 왜 저도 이제 이 소설 소개할 때마다 이제 뭐 결말이나 반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책을 읽으시고 나중에 네. 방송을 뭐 참고해 주세요라고 이제 항상 안내 멘트는 드리는데 네. 뭐 좀 문학이라는 건 또 어떤 작품인지에 따라 줄거리가 중요한 게 아닌 것도 많기 때문에 그쵸. 내용 소개가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소설가가 패널분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요거에 맞아요. 대해서는 좀 논란의 거리, 논쟁의 거리가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이 책은 그래도 저희가 아주 결정적인 결말 얘기는 하지 않은 선에서. 네. 그렇지만 충분히 네. 재미있게 네.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책은 동네 서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책과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 앨리스라는 가상의 섬이 있습니다. 네. 앨리스라는 가상의 섬이고 휴양지로 사람들이 여름철에 많이 놀러 오는 그런 섬인데 그 안에 있는 유일한 서점인 네. 아일랜드 북스라는 동네 서점이 있는 거예요. 아나운서님이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영업사원이 딱 섬에서 내려가지고 배에서 딱 자기 새로 바른 매니큐어 체크하면서 네. 이 유일한 서점에 영업하러 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그 영업사원이 이제 어밀리아 로먼이라는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전임자로부터 이제 인수인계 받은 메모를 훑어보는 거죠. 그 메모에 의하면 이 서점은 어떤 서점이냐면 연매출이 대략 35만 달러고 매출의 대부분은 휴가철 피서객이 몰리는 여름 몇 달에 집중되어 있고 매장은 17평이고 주인 외에 정규 직원이 없고 어린이 책 같은 게 매우 적고 온라인 활동은 뭐 거의 홍보 같은 거 잘 못하고
또 주민을 위한 행사 이런 것도 없다. 네. 하지만 문학을 주로 취급하는 유일한 순문학 공급처고 이 주인장 피크리의 취향이 아주 독특하다. 네. 그래서 원래는 안주인이 니콜이라는 부부가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니콜이 없고 혼자 하려다 보니까 수완이 신통치 않다라는 메모를 보고 이제 자기네 출판사에 요번에 이제 겨울철에 새로 들어온 목록을 영업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첫 장면이 굉장히 재밌어요. 네. 그 원래 로맨스가 혐관으로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서로 혐오하는 관계부터 시작을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책을 영업하러 갔는데 이 좀 수완이 없다라고 나오는 피클이 이 아일랜드 서점의 주인이 되게 무시하잖아요. 네. 이 무례하게 굴죠. 네, 무례하게 굴고 너 뭐 몇 년 차 뭐 딱 보아하니까 뭐 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라고 하고 그 전에 왜 너가 왔냐라고 해요. 예전에 오던 그 하비 로즈 그 사람은 어디 갔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돌아가셔서 내가 온 거다라고 한 이후에 계속 삐딱하게 구는 거예요. 이 서점 주인이. 그래서 심지어는 이번 겨울에 너네 출판사에서 가장 밀고 있는 책이 뭐냐라고 해서 자기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그 노년의 사랑을 찾은 어떤 주인공이 자서전식으로 쓴 이야기인 늦게 핀 꽃이라는 책이 너무 좋다라고 소개를 하니까 막 우웩 이래요. 우웩 난 보고 싶지도 않아. 네. 그래서 너는 그럼 어떤 거 좋아하냐 그랬더니 난 싫어하는 건 말할 수 있는데 뭐 나는 뭐 영어 덜트 소설 싫어하고 뭐 판타지도 싫고 뭐도 싫고 그러니까 뭔가 이 피클이라는 주인공은 엄청 그 순문학, 네. 단편문학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고 네. 성격도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너가 좋아할 만한 거 이런 거 있어라고 소개를 하니까 너 그거 주인공이 인도계라서 나한테 추천하는 거 아니야? 너 인종차별적인 거 아니야? 네. 막 이래서 엄청나게 서로 기분이 상해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 피클이라는 사람이 왜 그 영업사원한테 그렇게 재수없게 굴었는지가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초반에. 그래서 그 대목을 좀 낭독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AJ 이 남자 주인공이 네, AJ 피클이죠. 피클이잖아요. 네. AJ 피클이가 부인과 사별하고 이제 세상 만사 다 귀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세상 만사 귀찮고 뭐 사람도 다 멀리하게 되고 근데 저 멀리서 찾아온 새로운 인연 그게 바로 이제 영업사원, 출판사 영업사원이었는데 네. 너무 홀대를 하고 그쵸. 문전박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술에 빠지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책에만 집착하고 있고 네. 이렇게 좀 하루하루를 좀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정말 네. 어찌 보면 페인의 모드로 지금 빠져버린 남자 주인공의 모습을 지금 읽어주셨습니다. 이 장면이 왜 좋았냐면 처음에는 이 영업사원한테 왜 이렇게까지 무례하게 대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전에 영업사원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온 거잖아요. 그쵸, 근데 네. 그 사실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와이프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죽음에 대해 민감한데 그렇죠. 네. 갑자기 내가 매 계절 책 얘기를 했던 물론 비즈니스적으로 만난 관계지만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거에 대한 충격도 컸을 것이고 또 그 사람은 예전 부인과 서점을 운영할 때 기억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제 그 사람은 없고 얘는 내 전 와이프에 대해 모르겠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속에서 막 꼬였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술을 마시면서 네. 또 전 부인이 유령으로 등장하는 꿈을 꾸면서 나타나는 장면이라 되게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이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등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설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어떤 꼬맹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사실은 보통 이제 K-드라마 같으면 이 영업사원과 서점 주인의 이제 현관에서 시작된 로맨스가 막 펼쳐질 텐데 이 이야기의 좀 특이한 점은 그리고 한동안 이 어밀리아 그 영업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무려 4년 동안 4년 동안 나오지 않고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자기가 되게 아끼는 에드가 앨런 포의 초기작, 네. 초기작인데 굉장히 희귀본인 자기가 그래서 나중에 비싸게 팔려고 네네. 막 보물 금고 같은 데다가 유리 상자에 막 넣어놨던 그런 걸 꺼내서 술을 마시다가 그걸 잃어버리게 돼요. 네.
그날 서점에 돌아왔는데 어떤 꼬마가 혼자서 책방에 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이 됩니다. 네. 알고 보니까 그 꼬마가 가져온 조그만 엘모 인형이 있어요. 네. 거기에 그 꼬마의 엄마가 메모를 남기고 간 거예요. 네. 이 아이를 키워줬으면 좋겠다. 네. 나는 이 아이를 지금 키울 수 없는 상황이고 여기다가 두고 가는 이유는 나는 이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이유 때문에 거기다 놓고 간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그 아이의 어머니가 이제 바다로 섬이잖아요. 네. 앨리스 섬이. 바다로 들어가서 자살한 걸로 이제 발견이 돼요. 그래서 뭐 복지센터에서 오고 막 하는데 이 괴팍하고 어른이 도서조차 갖다 놓지 않고 정말 순문학밖에 모르는 네. 이 되게 고지식해 보이는 이 사람이 심지어 나이가 좀 있는 남성이잖아요. 이 아이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라비의 알코올 중독자인데 네. 지금 어쩌라고 이 아이를 거두려고 하는지 이 네. 부분이 굉장히 조마조마했거든요. 너무 그래서 설마 하는데 네. 자기가 키우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입양하려면 자기가 어떤 뭐 증명을 받아야 되냐. 예. 그래서 아닌 것처럼 하면서 굉장히 츤데레처럼. 아, 친데레죠, 진짜. 네. 결국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돼요. 네. 입양을 해서. 그래서 키우게 되는데 그래서 4년 동안은 이 AJ 피클리가 이 마야라는 아이를 서점에서 AJ는 이 서점의 위층에 살잖아요. 아기를 키우기 정말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또 한 아이를 키우려면 또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그쵸.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점에 오는 사람들이 다 조금씩 뭐 예방접종하는 네. 법 이런 거 알려주고 그쵸. 육아용품 갖다 주고 그러면서 조금씩 도움을 주고 네. 또 AJ 피클리도 카운터에 손소독제 갖다 놓고 애기 만지려면 네, 이거 네, 손소독하고 만져라 이러면서 정말 이 아일랜드 북스가 네. 약간 사랑방처럼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또 앨리스 서점에 사는 네. 아기 엄마들이 또 어떻게 지나치겠어. 그 괴팍한 그러니까. 서점 주인이 애를 키운다고 이러면서 또 들르면서 또 책도 한 권씩 사가고. 맞아요. 매출이 오히려 오르죠. 네, 막. 매출이 오르게 됩니다. 네. 복덩이가 들어온 거죠, 뭐. 네, 근데 또 이 딸 마야가 정말 이 AJ의 딸이다 싶은 게 굉장히 AJ랑 비슷해요. 엄청 책 좋아하고, 책 좋아하고. 살짝 너드고 모르겠어요. AJ가 키워서 그렇게 됐는지. 마야의 엄마가 참고로 이건 스포일러는 아닐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미혼모인데 하버드생이에요. 맞아요. 유전자가 있어요. 네, 지금 유전자가 이 있습니다. 딸에게.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책 읽는 걸 좋아하는 독서인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네. 네. 그래서 그 마야가 서점에서 자라면서 서점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하나하나씩 습득하고 맞아요. 네. 그 어린 나이에 하나씩 단어를 배우고 또 책을 읽고 그리고 이 AJ 피클리가 자신의 아빠라는 걸 받아들이는 과정 네. 그걸 또 묘사한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야의 운명은 비록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은 아니지만 그 엄마가 결정을 해줬어요. 네. 책방에서 잘 자라라. 그래서 정말 그 책들에 둘러싸여서 지적 자양분을 얻고 네. 또 정서적인 안정감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또 동네 사람들의 많은 그 온기,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라요. 그죠? 네. 그 자라는 모습까지 보면 이건 너무나 그냥 행복한 어떤 인생 드라마 같이 느껴졌었거든요. 네. 뭔가 진짜 약간 이 책이 네. 사실 저는 여기서 아까 막 무조건 사라고 했잖아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아일랜드 서점처럼 앨리스 네. 섬의 아일랜드 서점처럼 독서 인구가 많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그리고 다른 재밌는 것들도 너무 많고.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단 말이에요. 저는 네. 그 공동체가 세계를 어디를 가든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네. 이 책 좋지 않아? 저 책 좋지 않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책에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서점은 올바른 종류의 사람들을
끌어들인다고 끌어당기는, 네. 힘이 있다고. 네. 올바른이라는 단어가 적절하게 그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느낌은 지금 어떤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이 작은 서점을 들으시는 분들은 네. 물론 그냥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은 책을 좀 좋아해 볼까라고 네. 생각을 하시거나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이 네.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올 것 같고 사실 이 이야기가 책, 소설에 특히 소설, 네. 문학에 관련한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정말 이 출판사 이야기부터 네. 뭐 책을 홍보하는 방식부터 네. 혹은 책을 잘 읽지 않는데 야 요즘 재밌는 거 뭐 있어? 라고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 읽고는 싶은데 잘 모르겠어서 네. 못 읽는 사람들 경찰관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경찰관은 이제 마야를 네. 처음 발견해서 이제 복지센터에 넘기느냐 마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또 중요한 주변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뭐 책을 읽냐고 하니까 범죄 소설 뭐 이런 거 좀 좋아하는데 라고 하다가 이 서점 주인과 네. 친해지면서 책을 읽게 되고 결국에는 그 대장의 선택이라는 북클럽을 북클럽 만들어서 만들고, 네, 네. 매달 또 처음에는 범죄 소설로 시작을 해서 네. 읽는 것도 만들고 그래서 뭔가 이 공동체, 네. 책 읽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라서 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어떤 서점에 얽힌 잔잔한 인생 드라마, 소소한 어떤 일상의 기쁨 이렇게 들리지만 사실 이 이후에는 또 많은 너무 반전들이 많은 소용돌이를 칩니다. 반전의 반전이 그쵸?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그 뒷부분 이제 언급하기 전에 노래 한 곡을 좀 들으면서 네, 좋습니다. 요 여운을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곡 추천해 주시겠어요? 퀸의 Love of My Life인데 네. 이 책이 제가 앞서서 책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사랑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좋네요. 네, 이 책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장유진의 책갈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 오늘은 게브리얼 제빈의 섬에 있는 서점 이 책과 함께 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책이라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게 영화로도 된 거 아세요? 이 영화, 정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몰랐어요. 원서 제목은 네. Storied Life of A.J. 픽클이잖아요. 근데 원서 제목이 그거구나. 네, 근데 요 몰랐어요. 제목으로 네.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근데 영화는 보지 않고 그냥 이제 영화가 있다는 사실만. 궁금하다. 근데 영화로 돼도 저는 이게 약간 K 드라마 같은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네, 생각했거든요. 너무 K 드라마 같지 않아요? 뒤에 반전들 이거 말씀드리면 너무 이제 김이 빠지기 때문에 안 드리겠습니다만. 네,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 이 마야의 어머니가 네. 정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경찰관의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장의 선택이라는 북클럽을 운영하는 이제 막 독서에 입문한 경찰관의 러브 스토리라든지 네. 그리고 불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말 K 드라마예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뒤에 너무 재밌는 출판계 관련된 정말 있을 법한 얘기가 네.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또 제가 소설가니까. 그래서 뭐 되게 진상 저자라든지 네. 낭독회에서 되게 네.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 왜 안 팔린 거야 이러면서 막 표지 탓을 하고 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작가시잖아요. 네. 그 이제 어떤 우리나라 출판계 분위기를 좀 아시는 분 입장에서 네. 이게 비록 미국의 이제 이야기지만 우리와도 좀 비슷한 면들이 많이. 근데 어딜 보이나요? 가나 다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사실 저는 이 섬에 있는 서점 이 책만 해도 이게 한국에서 왜 더 알려지지 않았지? 이건 책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빼고 봐도 너무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럼 또 저도 그랬거든요. 표지 때문에 그런가? 제목이 너무 별로로 번역이 됐다. 차라리 무슨 아일랜드 북스 뭐 사랑이 꽃피는 아일랜드 북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괜히 표지 탓하고 제목 탓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원작이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의 이야기로 나오잖아요. 에이제 네. 피커리의 이야기. 근데 네. 이렇게 했으면 너무 밋밋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그쵸. 왜 섬이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이제 섬에 네. 있는 서점이라고 넣었기 때문에 저는 더 제목을 참 잘 그런가요? 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요? 저는 근데 루페 분들 약간 죄송하지만 차라리 섬 아일랜드 서점이면 더 강렬하지 않았을까. 아일랜드 서점.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네.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책
책에 대한 이 주인공의 생각들을 응축해서 담아내잖아요. 이 삶을 그렇죠. 마무리하면서 네. 내가 생각하는 책 따라 네. 책이란 이런 거야. 단편 소설은 이런 묘미가 있어. 뭐 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 부분들이 참 좋았었어요. 네. 사실 또 이 소설에 형식적으로 또 너무너무 기발하고 재미있는 점이 챕터가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우리가 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이 될 수도 맞아요. 있고 아니면 고전이지만 좀 최근에 고전 뭐 레이먼드 카버 같은 네. 그런 단편 소설의 제목이 하나씩 나오면서 챕터가 넘어가요. 그 제목이 나오고 그 밑에 그 약간 논평 같은 메모가 나와요. 맞아요. 이 책은 어떤 의미가 있고 네. 처음에는 읽다 보면은 이게 왜 나오는 거지? 왜 갑자기 이 소설 제목이 나오고 거기에 이 밑에 이 책에 대한 메모는 누가 쓴 거지? 라는 생각으로 챕터를 하나씩 넘기다 보면 이것이 이 순문학 특히 단편소설을 좋아하는 우리 서점 주인 AJ 피클리가 네. 그 자기 딸 딸에게. 마야를 위해서 야, 이 책은 이런 책이야 추천해. 나는 이런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데 다시 읽어보니 어떻더라. 그러니까 아빠가 딸에게 남기는 독서 노트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 만약에 거예요. 제 아이가 책을 좋아한다면 이런 일기처럼 써서 나중에 유산처럼 물려주고 싶은데 얼마나 좋아요. 안볼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자녀분이 책을 혹시 중간에 돈이라도 끼어져 있나 하면서 그거 탈탈 털다가 그냥 버릴 것 같아서.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도 보면 서머 드레스 여자들 어윈쇼의 책을 이제 노트를 하면서 네. 딱히 글쓰기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언젠가 너도 결혼에 대해 생각할 날이 오겠지? 주변에 딴 사람이 있어도 너밖에 안 보인다는 사람을 골라라. AJF. 저도 그 부분 너무 좋았어요. 아빠가 딸에게 남긴 사실 친딸이 아닌데 그 네. 이상의 애정을 갖고 그쵸. 이렇게 모든 책 뒤에 그 노트 뒤에 딸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네. 저는 그 이제 아버지가 또 딸에게 마지막에 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제 303페이지에 나오는데 네. 아빠 이제 죽기 전에 뭐 이거 아빠가 죽는 거는 이게 스포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 죽지 않습니까? 네. 아빠가 이제 뭐 이제 병상에 있으니까 딸이 죽는 거 겁나지 않아요? 이제 물으면서 아빠가 책에 대한 얘기들, 인생에 대한 얘기들 하는데 저도 거기 줄쳐놨어요. 저는 사실 저 책 읽고 잘 안 우는데 네. 여기서 울컥해가지고 우셨어요? 이렇게 막 하늘 바라보고 저는 눈물 줄줄 흘렸어요. 완전 오열. 네. 네. 이런 것들이 참 좋았고 저 약간 좀 이상한 대목에서 좀 꽂혔는데 네. 여기 이제 다니엘이라고 니콜 죽은 부인의 언니 남편이죠. 네, 약간 먼 관계긴 한데. 먼 관계인데 동서 관계인가요? 동서 관계죠. 그리고 네. 이제 작가고 앨리스 섬의 유일한 작가. 작가고 조금 한량 같은. 네. 근데 이 사람의 이제 최후의 네. 교통사고로 숨지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저도 조금 이 부분 잠깐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작가는 모든 사람의 생로병사 희노애락을 어떻게든 문장으로 만들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그 죽음의 문장을 네. 자기가 죽기 직전 교통사고 그 충돌 직전에 떠올렸다는 거. 왜 그렇게 느끼셨는지 네. 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이렇게 교통사고 당할 때 차가 끼고 헤드라이트 비치고 눈동자 클로즈업 되고 네, 끝나는 장면을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보고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지만 네. 그걸 이렇게 또 되게 매끄러운 문장으로 하나하나 그리고 작가가 자기가 썼던 걸 떠올리면서 네. 교차시키면서 표현한 이 부분이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게브리엘 제빈 작가의 작가 소설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데니얼이 한량이고 그 막 와이프가 있는데 막 바람을 피고 그 되게 나쁜 놈인데 뭐라 그래 그렇게까지 나쁜 놈으로 묘사되지가 않잖아요. 나쁜 놈이지만 이 사람이 쓴 데뷔작의 가치를 계속 인정을 해주면서 네. 어쨌든 이것도 이 사람이 쓴 거니까 이 사람을 일부고 이 사람을 너무 미워하고 싶지만 이렇게 좋은 작품을 쓴 사람이라는 건 인정하고 넘어가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캐릭터가 이 게브리엘 제빈 작가의 다른 책에도 좀 나오거든요. 바람 피고 막 이런. 네네. 항상 여지를 남겨둬요.
여기 주인공 외에 모든 이제 조연들은 다 소설에서 의미가 있어요. 지금 네. 우리가 언급한 다니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 꼭 끝까지 이 사람의 네. 죽음 이유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네. 없는 사람이 없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각 챕터마다 네. AJ 피클리가 딸에게 남기는 그 논평이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사실 이 책 전체를 설명하는 대목이 있어요. 이 부분은 낭독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네. 한번 낭독을 하고 네. 끝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서점 하나 없는 동네는 정말 너무 메말라 있는 그런 네. 동네고 사실 이제 오늘 이 섬에 있는 서점 우리 작은 서점이란 프로그램과 참 어울린다는 말씀을 아까 초반에 하셨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거기에 딱 맞아요. 부합하는 네, 그 느낌이었습니다. 아, 우리 작은 서점도 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 역할이 네.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는 되고 네. 있어요. 아, 왜냐면 저도 책을 좋아하고 소설을 좋아하지만 사실 저 북클럽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 독서 그렇- 모임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그것도 좀 의외네요. 이제부터 하시면 되죠. 근데- 잘 이끄실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래서 제가 문화센터를 다니면서 소설을 배울 때 네. 너무 좋았던 게 거기는 어쨌든 소설 좋아하고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수업 시간에 앞뒤로 네. 야 이번에 뭐 봤어? 그게 너무 저한테는 약간의 북클럽은 아니지만 책 얘기하는 커뮤니티처럼 기능을 해서 그 시간이 너무 좋았고 제가 지금 이 작은 서점이 저한테 북클럽처럼 느껴진다고 한 게 네. 우리가 같은 책을 읽고 오잖아요. 우리 PD님, 작가님 그리고 아나운서 우리 진행자분까지. 또 청취자분들까지. 네. 그러니까 같은 책을 읽고 막 이야기하는 게 저한테는 이 아일랜드 북스의 북클럽처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요? 아. 청취자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네. 이 얘기 하시니까 우리 장유 작가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더 열심히 읽고 더 네. 많은 고민과 사유의 결과물을 좀 여기서 풀어내야 되겠네요. 제가. 근데 저는 꼭 안 그래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읽었어? 어느 장면이 좋았어? 아, 그러면 거기 돼요? 좋지. 네. 이런 얘기만 해도 아, 저는 이게 나누는 것 같아요. 아직은 저도 좀 경직돼 있어가지고 어떤 멋진 말을 해서 작가님의 아니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그게 없어요. 있는데 이제 네. 조금 이게 자연스러워지면 네. 그냥 툭툭 던지고 그냥 스쳐가는 감정들 여기서 그냥 풀어내는 맞아요. 것만으로 그런 것만 얘기하면 걸 좀 되지 뭐. 즐길 수 네. 있는 경지에 좀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개브리얼 제빈의 섬에 있는 서점 함께 하셨는데 이 책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글쓰기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책을 사랑하시는 분들 무조건 그리고 좋아하죠. K드라마의 플롯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맞아요, 한번 맞아요. 보셔야 되는 네.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오늘 소개된 책의 정보는 작은 서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도 오늘 소개된 섬에 있는 서점 읽으면서 우리 장유진 작가님과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소설적 아일랜드 북스가 섬 주민들에게 쉼터이자 사랑방 같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삶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지만 그럼에도 책을 매개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는 공간, 작은 서점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작은 서점 문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장유진 작가님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